네, 안녕하세요. 풋온쌈입니다.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 먼저 손흥민 선수가 다행히 그라운드에 복귀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오늘 경기에서 이기면 4위 첼시와 승점이 같아질 수 있는 기회였는데 결국 리드를 지키지 못하면서 비기고 말았습니다.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리뉴 감독이라면 무조건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기용할 거라 봤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는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공격 쪽에는 지난 경기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수비 라인에는 탄강가, 산체스, 조로든, 레일론이 나왔는데 이 수비 라인에 대해서 현지에서 말이 많습니다. 자세한 건 뒤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은 비니시우스와 해리케인 두 선수 모두 기용하면서 빌드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전방으로 롱볼을 보냈고 뉴캐슬이 빌드업을 할 때는 전방 압박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경기 초중반 주도권을 갖는데 실패했습니다. 전반 23분 점유율이 60대 40까지 밀리는 양상, 뉴캐슬 상대로. 그리고 27분에 사고에 의한 실점이 나옵니다.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1차적으로 탄강가 선수의 패스가 막히는데 그래도 다행히 공이 산체스 선수에게 갑니다. 근데 산체스 선수가 이 공을 굉장히 애매하게 볼 처리를 합니다. 앞에 있는 로셀소 선수에게 주려고 했는지 클리어를 하려고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공이 앞에 있는 리치한테 걸리고 이후 롱스테프한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롱스테프가 조엘링톤에게 패스한 이후 마무리. 1차적으로 탄강가 선수의 미스가 있기는 했지만 이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산체스 선수의 좋지 못한 볼 처리가 실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산체스를 계속해서 선발로 기용하는 무리뉴 감독. 그래도 다행히 29분에 토트넘이 바로 만회를 합니다. 호이베르가 은돔에게 전진 패스를 넣고 은돔은 로셀소에게 스루 패스. 이 로셀소가 케인한테 스루 패스를 하는데 이게 살짝 길면서 크래프가 볼 처리를 하는데 뉴캐슬도 이 볼 처리 실수를 하면서 케인이 득점을 합니다. 그리고 33분 토트넘의 추가골. 이번에도 호이베르가 은돔에게 전진 패스를 넣어주고 은돔은 케인에게 스루 패스. 케인이 공을 잡아서 깔끔하게 마무리. 참고로 케인이 두 골을 추가하면서 메시를 제치고 이번 시즌 유럽에서 레반도프스키 다음으로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은 빌드업 상황에서 호이베르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1대2로 전반전을 마친 이후 후반 시작과 동시에 손흥민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후반에도 토트넘은 여전히 뉴캐슬을 압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액션 에어리어가 올라오는데 뉴캐슬 진영보다 토트넘 진영에서 더 많은 액션이 일어나는 모습. 손흥민 선수는 측면에 위치를 하면서 수비도 도우면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1분에 올라온 슈팅 숫자는 뉴캐슬 15개, 토트넘 4개. 와, 이거 무슨 맨시티도 아니고 뉴캐슬한테 슈팅 숫자를 저렇게 밀리는 건 진짜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리뉴 감독은 63분에 모우라를 빼고 라멜라를 투입합니다. 일단 라멜라 투입된 지 10분도 안 돼서 공을 질질 끌다가 뺏기는 모습을 두 번이나 보여줍니다. 저것도 진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76분 무리뉴 감독이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를 대놓고 비판한 논란의 장면. PA 안으로 침투하는 손흥민 선수를 확인하고 로셀소 선수가 크로스를 올립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케인에게 내주는데 살짝 옆으로 가면서 수비한테 걸리고 맙니다. 이 장면을 보고 무리뉴 감독은 경기 후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왜 후반전에 기회가 왔을 때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하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체 왜 어시스트를 하려고 한 거지? 그냥 공을 잡아서 골을 넣었으면 됐다. 물론 슛이 아니라 패스를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무리뉴의 비판이 아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면을 자세히 보면 무조건 슛이 정답이다 라고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앞으로 침투하는 상황에서 논스톱으로 슛을 하려면 공이 앞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공이 살짝 짧게 오면서 이미 손흥민 선수는 공을 받으려고 몸을 돌린 상황. 물론 여기서 억지로 발리슛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이미 몸이 돌아간 상황에서 때리려면 그만큼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그만큼 임팩트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잡고 때리는 것도 이미 옆에 수비가 붙어있는 상황이라 손흥민 선수는 노마크 찬스인 케인 선수에게 밀어주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케인에게 해트트릭을 만들어주려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제 생각은 이게 정말 인터뷰에서 대놓고 비판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판단이 잘못된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1대1 찬스에서 슛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83분 또 라멜라. 토트넘의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라멜라한테 공을 연결하고 스프린트를 합니다. 라멜라가 쭉 끌고 가다가 한번 접으면서 템포를 한번 잡아먹고 케인에게 연결해서 케인이 슛. 네, 물론 어쨌든 케인이 슛을 하면서 마무리까지 지은 역습 장면이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접기 전에 미리 분명히 손흥민 선수한테도 공을 넘겨줄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손흥민한테 빅 찬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주기만 하면 완벽한 찬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본인이 해결이 안 되면 동료한테 패스를 한 이후 다시 움직여서 공을 받든지, 아니면 아예 측면으로 움직여서 상대를 끌어놓고 동료에게 내주든지, 아니면 그냥 주든지, 옆에서 죽어라 스프린트 하는데 여기서 접고 있으니 참 답답한 장면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왜 안 줘? 라고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이죠. 결국 1분 후 토트넘은 동점골을 허용합니다. 탄강가 쪽에서 얼리 크로스를 허용하고 이 공을 조엘린톤이 떨굽니다. 이걸 알미론이 헤더를 하는데 일단 조르든이 한번 블락을 해내기는 하는데 이후 세컨볼을 윌록이 마무리. 크로스를 허용한 탄강가부터 조르든이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레길론, 충분한 숫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컨볼을 따내지 못한 센터백들, 수비 전반적으로 집중력이 아쉬운 실점 장면입니다. 이렇게 경기는 2대2로 종료. 그리고 경기 후 무리뉴 감독이 논란이 될 만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오리에와 토비를 왜 내보내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그 둘은 어제서야 훈련에 참가했다 라고 무리뉴가 대답을 했고, 기자가 그럼 뛸만한 컨디션이 아니었다는 말이야? 라고 되묻자 토비와 오리에는 국대를 다녀왔고 목요일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겨우 어제 훈련에 참가했다. 근데 우리가 비긴 게 2명이 빠져서인가? 그 둘이 있었다면 완벽했을 거라고 생각하나? 라고 약간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포기하지 않고 또 묻습니다. 그럼 그 둘이 제 컨디션이었다면 선발로 내보냈다는 말인가?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 둘이 출전했을 거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무슨 의도로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산체스와 조르든이 처참했다는 말인가? 하지만 인터뷰 이후 토트넘 전담 기자 킬패트릭이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토비는 이미 수요일에 팀 훈련에 참가했다. 토비의 부재에 대한 무리뉴의 인터뷰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 물론 라인업 결정권은 무리뉴에게 있지만 거짓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12일 월요일 12시 반. 참고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입니다. 지금 토트넘 꼬라지를 보면 큰 기대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